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 2018 타경 3150호 1, 2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달받은 게 요 파일, 요 그림인데, 자,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2018 타경 3520 1번 2번 물건 둘 다 입찰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에 무엇이 궁금하신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건 번호만 이렇게 남겨주셔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을 만약에 입찰하시겠다면 어떤 점들을 검토 한번 해보시라. 자, 이 점들을 검토해 보시면 된다라는, 검토해야 될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2018 타경 3150. 자, 김천지원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있는 임야와 농지. 1번이 임야, 2번이 농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입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고, 임야 면적은 139평, 뭐 그렇습니다. 토지 매각이고, 보면 지금 여기 나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감정가가 713만 원인데 현재 171만 2천 원. 이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유찰돼서 지금은 뭐 10%, 24%, 감정가의 24%까지 유찰된 171만 2천 원 가격에 지금 진행 중인 소액의 작은 임야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뭐 김씨성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자, 이 사건을 무엇을 검토해 봐야 되느냐. 자, 이제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할 사항 보시면, 그 동생이, 자, 현 점유자,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두나무 묘목을 심어가지고, 자기가 뭐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뭐 토지 경계는 불분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야고, 자, 임야. 하나는 농지다. 자, 임야와 농지. 뭐 이런, 이 물건만의, 이 경매 물건만의 특징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될, 검토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권리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소유권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고 채무자죠. 자,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고 2008년 1월 9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일단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이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지상권과 가압류, 임의 등기는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1번 물건과 2번 물건 제가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보시기 전에 경매 사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보셔야, 질문자가 아닌 다른 분들도 제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경매 사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1번 물건 보시면 이 물건이 매수 목적에 맞는지, 사용 가능한지 그 여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물건을 살펴보시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창고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관리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개발할 목적으로 저렴한 땅을 찾다가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십니다. 자, 매수 목적. 이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매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그 땅에다 나도 나무 심고 농사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뭐 그냥 땅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다만 이것을 어떤 개발 목적을 가지신다면, 자, 이것이 사용 가능한지 그 공법적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준보전산지고 뭐 맹지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건축이 되는지, 뭔가 개발이 가능한지 건축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목적에 맞는 개발 가능 여부, 사용 여부를 검토 꼭 해보시라.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지도 않는데 낙찰 받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 이 사건을 컨설팅 한다면 왜 이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검토할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수목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경매에 있어서 수목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목의 소유자, 자, 나무. 아까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의 점유자, 그 사람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물건의 현장에 한번 가볼 겁니다. 한 번은 가시겠죠. 가면 이 토지에 접근하는 접근로, 도로가 있는지, 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이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 갔을 때 이 수목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토지, 지금 현재 이 소유자의 동생, 그 사람이 나중에 낙찰받고 갔을 때, 자, 나무를 치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올 사람인지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약간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상대해 본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이 돈은 좀 있고, 자, 돈은 좀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은 정말 자존심은 세고, 이성적 판단은 아주 낮은, 자, 이런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로 다투게 된다면, 수목의 점유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괴로울 겁니다. 이 수목을 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치료 청구를 하게 될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700만 원 정도 감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170만 원까지 떨어진 이 감정의 가치라고 봐도, 자, 이 700만 원 땅 가지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워주니 안 치워주니 그렇게 다투는 것으로 1, 2년 다툰다면 정말 서로 피곤하겠죠. 그런 싸움은 가급적 안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좀 맞게끔 협상하고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만약 컨설팅을 한다면, 자, 이 점유자의 성향 파악을 한번 해보겠다. 자, 해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700만 원짜리 땅이 지금 17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제 입찰자의 주관적인 가치 분석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땅 얼마 써서 낙찰 받을 것인가? 그것은 이 땅을 갖고 싶어 하는, 입찰하시는 분의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숫자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소액의 저가 토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가격은 의미가 없다. 이 수목의 점유자와 어떻게 다투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자, 그 용기와 갖고 싶어하는 간절함, 자, 그 사이에서 이 가치 분석하는 것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물건은 농지입니다. 자,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겠죠. 발급받아야 된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농지증 발급 가능 여부를 그 해당 면사무소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자, 농지증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한번 문의를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똑같이, 자, 이 땅에도 수목의 점유자가 있다. 같은 사람이죠. 소유자의 동생. 자, 이 수목 점유자의 성향은 반드시 파악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맞닥뜨려서 나무를 치워주세요 싸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대비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런 성향까지 다 파악하려면 그 동네 사람이면 좋겠죠. 예, 그 동네 사람이면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나무 소유를 위한, 수목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자, 이 정도의 수목, 그리고 이런 땅에 묘목을 심어가지고 법정지상권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설령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왜? 70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30년 법정지상권을 다투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고 그걸 다툴 이유도 없고, 다만 이 수목을 치워줘야 될 겁니다. 자, 이걸 어디로 어떻게 치울 것이냐, 언제까지 치울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치울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주하고 상당한 마찰을 겪으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어떠한 마찰을 어느 정도 겪게 될 것인가는 여기에 달렸겠죠. 자, 이것이 이 사건의 저는 핵심이라고 거의 봅니다. 그 다음, 자, 일부 묘지가 있죠. 일부 묘지 있습니다. 자, 이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이거 나중에 치울 것인지, 이것은, 개발 목적 또는 뭐 이 물건을 사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 묘지 상관없다. 그냥 그 옆에서 약간의 농사만 짓겠다 하는 경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질문에 담겨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긴 어렵습니다. 다만 받게 되는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묘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입찰자의 주관적인 가치 분석만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 가치는 이미 의미가 없다. 감정가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24%까지 최저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200에 낙찰받으나 300에 낙찰받으나 250에 낙찰받으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느냐, 그 매수 희망자, 입찰자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낙찰받게 된다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 자, 이 사람과의 어떤 마찰,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좀 더 궁금하시다면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만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엇을 꼭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